요즘 조선업이 엄청나다고 하죠.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지금 전 세계 산업 지도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볼까요? 지금부터 어떤 한 지역에서 벌어진 위기가 어떻게 거대한 산업, 이른바 슈퍼사이클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 중 한 곳이죠. 여기 보세요.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있잖아요. 그 전체 물량의 20%가 바로 이 좁은 길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대부분이 카타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냥 좀 늦어지겠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카타르 같은 주요 에너지 수출국 입장에서는요. 그냥 온몸이 마비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데 그 원리를 들어보면 또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서부터 엄청난 수요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카타르에서 오던 LNG가 딱 막혀버리니까 전 세계는 급하게 다른 곳을 찾아야 했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다른 공급처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주 골치 아픈 새로운 물류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마치 배달 음식 시키던 단골집이 갑자기 2배나 먼 곳으로 이사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을 배달하려면 맞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더 먼 바다를 건너서 예전과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려면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 자체가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아무 배나 더 투입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LNG를 운반하려면 정말 특별한 배가 필요하거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인류가 만든 배 중에 가장 기술적으로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배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기름 싣는 유조선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거대한 바다 위의 보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영하 163도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상상만 해도 아시겠지만 이 기술력은 정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별 기술 격차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싸고 만들기 어려운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은 사실상 한국이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국도 열심히 만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초로 만든 배가 한 달 만에 수리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품질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이러다 보니 글로벌 고객들은 결국엔 역시 믿을 건 한국뿐이라면서 한국 조선소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국의 기술 리더십이 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이렇게 새 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니까 시장에서 아주 이상한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이한 현상인데 이게 바로 지금 엄청난 호황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구나 하는 아주 교과서적인 시도입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게 새 배 가격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중고배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어떠세요? 맞아요. 중고배가 새 배보다 더 비쌉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가격 역전 현상은 지난번 엄청난 호황기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헌차가 새 차보다 비싸겠어요? 그쵸? 근데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시간이 돈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가격 역전 현상이 의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배가 필요해. 기다릴 시간이 없어. 이게 바로 시장의 외침인 거죠.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반짝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해요. 이런 지정학적 문제나 시장 상황 말고요. 앞으로 몇 년, 아니 몇십 년간 이 호황을 이끌고 갈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파도가 이미 밀려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환경규제입니다. 유엔 산하 기구에서 전 세계 모든 배들을 대상으로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배로 바꾸라고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런 깐깐한 규제를 누가 가장 앞장서서 찬성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 같은 나라의 거대 선주들, 그러니까 배 주인들이에요. 왜냐? 진입장벽을 확 높여서 어설픈 경쟁자들이 아예 시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려는 거죠. 자기들만의 리그를 더 공고히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단 한 번에 큰 파도가 오는 게 아닌 겁니다. 첫 번째 파도는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왔고, 두 번째 파도는 시장의 사이클 때문에 오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거대한 친환경 규제라는 파도가 밀려오는 거죠. 말 그대로 쓰리콤보, 삼중 파도가 덮치면서 앞으로 한참 동안은 계속해서 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든다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의 물류, 즉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에너지 안보의 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첨단 기술 산업의 패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흐름인 거죠. 앞으로 해운이나 조선업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오늘 이야기한 이 거대한 수면 아래의 움직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지실 겁니다.